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21강은 네 가지 우상과 뇌물수수죄, 프란시스 베이컨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 그리고 그가 갇혔던 런던 탑의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생애, 정략 결혼도 했고요. 돈 뿌리는 처세,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런던 탑에 갇히기도 했어요. 학문과 정치 두 갈래 길에서 평생 방황했던 인물이 베이컨인데요. 그가 이제 주장했던 우상론과 귀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어린 시절인데요. 베이컨은 홉스와 같은 영국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베이컨이죠. 런던에서 궁정 대신인데 옥새 상서, 왕의 옥새 인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측근으로 활동했던 그 옥새 상서의 둘째 부인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몸이 약해서 학교 대신에 가정교육을 받았고 이때부터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베이컨은 어려서부터 지식욕이 왕성하고 매우 조숙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린 궁정 대신이라 부르면서 귀여워했다고 합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여왕의 사생아이고 그 셰익스피어가 베이컨이란 설이 있었죠. 자, 베이컨의 청년 시절인데 12살 때 형과 함께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스콜라 철학을 공부했는데 이때 견디지 못하고 3년 후에 자퇴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프랑스 주재 영국 대사관의 수행원 자격으로 파리를 방문해서 3년 동안 머물며 문학과 과학을 공부했으며 아버지가 죽은 후에 돌아와서 보니 유산은 큰 어머니에게서 난 세 자녀와 손이 형들에게 상속이 돼버렸고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5분의 1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장원의 그 임대료로 돈을 좀 만지게 되자 사치스러운 생활에 길들여져 있어서 길들게 돼서 결국에 가난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건 청년 시절의 베이컨입니다. 상당히 예뻤죠. 베이컨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 실무에 종사했지만 만족할 수 없었고 관계로 나가볼까 해서 당시 수상인 이 백부였어요. 큰아버지. 버클리 남작 윌리엄 쇠실이 이제 그 외당숙이었고 이런 유력한 친척들에게 취직을 부탁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법률 학원에 들어가서 21살에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2년 후에는 타운턴시의 하원 의원에 당선이 돼서 그 후에 선거 때마다 승리를 했는데 베이컨의 연설은 매우 간결하고 발랄하고 정밀하고 장중해서 청중들의 호응도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예배당에 있는 베이컨의 기념 조형인데요. 12살 때 입학해서 3년 동안 머물렀던 엄격한 라틴어 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엄격한 교육 과정을 견디지 못했던 바로 이제 그 학교인데요. 베이컨은 검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큰아버지 종형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했고 여왕의 애인으로까지 소문난 에섹스 백작에게 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신에 이때 백작은 트위크넘의 아름다운 저택을 그에게 물려주었는데 굉장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컨이 평생 남작에게 얼굴 매일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으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훗날 1800파운드의 부동산이 팔렸다고 하는데 단위가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었겠죠. 그러나 백작과의 악연이 이어지는데 얼마 후에 여왕의 청혼을 거절한 에섹스는 여왕으로부터 미움받기 시작하자 여왕을 추방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를 알아차린 베이컨이 여러 번 간곡하게 만류했지만 끝내 반란을 추진하다가 발각돼서 체포됐습니다. 그러자 베이컨은 여왕 앞에서 그를 끈질기게 변호해서 가출옥으로 풀려나게 했는데 엑세스는 또다시 군중을 선동해서 반란군을 모아서
런던으로 진군하다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검사국에 있던 베이컨은 추호도 없이 반역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교행했고 에섹스는 결국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베이컨은 배은망덕하다는 비난과 중상모략을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런던 사우스 그레이 법조원에 있는 말하자면 베이컨의 동상입니다. 15살 때 형과 함께 등록했던 그 법조원인데 여기서 견습생으로서 법조인 경력을 시작했다는 거죠. 영국의 지도입니다. 중년 시절의 베이컨은 36살에 수상록을 출간해서 문필가로서의 명성을 쌓았고 그러나 자기를 얻기 위한 정략 결혼으로 청산가부가 된 엘리자베스 해튼에게 구원을 했다가 이 해튼이 아주 즐거움을 해서 다른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컨과는 관계를 끊어버렸는데요. 이때부터 베이컨은 남성 귀족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45살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앨리스 버넨과 결혼해서 사치스러운 결혼 생활에 빠진 결과 빚에 쪼들려서 채권자들을 피해 다녀야 했는데요. 당시 앨리스는 1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 되기 위한 베이컨의 정략 결혼의 희생물이 됐는데 왜냐하면 앨리스는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왕실 궁녀였습니다. 번듯한 고위 귀족의 삶을 살던 앨리스 버넴은 베이컨의 소득 수준에 불만을 갖고 그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앨리스는 법조인 존 언더힐과 비밀 연애를 해서 이걸 알아차는 베이컨은 유언장을 수정해서 재산 상속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컨이 사망하자 앨리스는 존 언더힐과 재혼을 했다고 하죠. 자, 카멜레온 같은 변신.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눈치 빠른 베이컨은 에섹스 백작의 재판에서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는 사과문을 냅니다. 왜냐하면 엑세스 백작이 생전에 제임스 1세 왕위 계승을 지지했기 때문인데요. 또 제임스 1세의 독단적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으로 국왕의 사치를 비판하는 의회의 의견도 간언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신뢰를 받아서 또다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맞춰서 피부색을 바꾸는 동물이죠. 자, 돈 뿌리는 처세도 상당히 능수능란했다는데요. 검사 차장과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됐다가 추미론 고문관이 됐는데 이 추미론이라고 하는 기관은 군주의 자문기관이지만은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하고 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추미론의 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캐비넷 내각으로 바뀌었죠. 자, 이듬해는 궁정 대신 다음에는 대법관, 총리를 겸직하는 자리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해 갔던 이 베이컨은 아마 돈 뭉치를 뿌리는 그의 처세 덕분에 이렇게 출세하지 않았는가. 당시 궁정에서 요청됐던 4가지 기본적인 덕은 사기, 위선, 아첨, 그리고 철면피. 이것이 궁중의 은총을 얻는 4가지 비결. 만일 이것이 싫거든 귀족도 평민도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컨은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데요. 사실 당시에 재판관이 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은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선물. 그러나 베이컨은 돈을 비료처럼 뿌리드는데 보통 사람들을 능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관이 된 지 3년 만에 한 소송인이 그를 뇌물수수죄로 고소했는데 의회는 총리가 된 베이컨을 23건의 부패 혐의로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순순히 유죄를 인정하면서 상원에 탄원을 했지만은 4만 파운드의 벌금과 함께 런던 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왕 제임스 1세는 베이컨을 사면하고 벌금도 면제시켜 줬지만 다만 모든 공직과 자기가 박탈돼서 정치적으로는 몰락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뇌물수수 자체보다 의회의 갈등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놀랍게 베이컨이 순순히 유죄를 자백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 성실청 등의 근무하면서 자기가 봤던 잔혹한 고문이 두려웠을 거다. 거꾸로 매달고 이렇게 고문하는 장면인데요. 이 성실청 혹은 성실재판소는 천장에 금박 별들로 장식되어 있는 방이라고 해서
별성자죠. 이래서 성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고문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큰 중형을 피할 목적이다. 또 세 번째는 동성애 성향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 동성애 남색죄는 형벌도 매우 무거웠고 사회적으로 제기가 불가능한 불명예였다는 거죠. 뇌물수수죄보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마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베이컨이 제임스 1세의 총애를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둘 다 베이컨과 제임스 1세가 동성애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설이 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베이컨의 사망인데요.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던 베이컨을 왕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도록 권유했지만 사양합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하이게이트까지 약 5마일 정도 되는데 이 길을 가는 도중에 과연 고기를 눈 속에 묻어두면 얼마 동안이나 썩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는 하이게이트 묘지와 거기에 묻혀있는 칼 막스의 묘입니다. 당장 이것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어떤 농가에 들어가서 닭 한 마리를 사서 배를 가른 다음에 털을 뽑아서 눈 속에 묻어뒀는데 그동안에 온몸에 피로와 우환이 몰려들면서 가까운 아렌들경의 자택으로 옮겨졌지만 65세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이컨은 죽어가면서도 실험은 훌륭하게 성공하였다고 하는 마지막 글을 남겼다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베이컨을 과하게 순교자로 미화하기엔 주장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이컨은 하트포드셔주 세인트 알반스의 세인트 마이클 교회에 묻혔고 유산으로 7,000파운드의 재산과 6,000파운드의 토지를 남겼지만 부채가 빚이 23,000파운드로 유산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베이컨의 유언장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내 영혼을 신에게 바친다. 시체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슬쩍 묻어라. 나의 이름은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여러 국민들에게 전해달라. 베이컨은 평생 두 갈래 길에서 갈등했는데요.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는 야망과 학자나 문필가로서 대성해 보려는 욕망의 두 갈래 길에서 갈등했습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는 명예욕과 거침없는 활동적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베이컨은 잠정적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기간에 한해서만 학문이나 문필 활동에 종사했지만 결국에 정치 영역에서 얻은 명성보다 학문 분야 활동에 통해서 오래도록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이컨의 생애를 종합해 보자면은 베이컨은 영국 유물론의 시조로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한 프랑스의 데카르트와 더불어서 근세 철학의 개조로 불리고 있으며 전통적인 편견, 습관, 언어 및 독단으로부터 유래하는 우상을 타파하고 감각과 실험에 기초하여 귀납법적으로 자연법칙을 발견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 복종함으로써 오히려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라고 하는 말로 유명하죠. 유고인 신 아틀란티스에서는 유토피아적인 미래 사회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컨은 학문 전체의 포괄적인 계획을 시도했는데요. 모든 나라의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모아서 서로 간의 협조를 위해서 국제적인 학문기구가 창설돼야 한다. 그리고 보편 타당한 방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철학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먼저 모든 편견이나 맹목적인 오류로부터 사유를 정화해야 한다. 네 가지 우상론이죠. 그 다음에 올바른 사유와 연구 방법, 즉 귀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알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유네스코라고 하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라는 국제적인 학문기구가 있죠. 자, 이제 우상론인데요. 먼저 종족의 우상은 모든 인류의 천성이 쉽사리 이끌려 들어가는 착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의지나 감정에 의해서 혼탁해지는 경우 판단력이 고대 의인관,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모든 인류가 한 번씩 겪은 착각이죠. 동굴의 우상은 각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이 서로 다른 기질과 교육, 관점, 처지에서 오는 오류. 이건 이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인데요.
시장의 우상은 인간 서로 간의 접촉이나 교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착각, 특히나 언어를 통한 착각인데요. 용이나 봉황은 실제하지 않는데 천사도 마찬가지죠.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극장의 우상은 단순히 조작된 것에 불과한 것을 참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 공자나 칸트나 예수가 말했다고 하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오성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경험에 귀착시켜서 귀납법적으로 진리에 도달해야 되는데, 자,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조조는 사람이다, 고로 조조 죽는다. 큰 대전제로부터 소전제를 끌어내는 귀납법은 정반대죠. 작은 사례를 모아서 큰 결론으로 도달하는 이러한 귀납법을 베이컨은 더 선호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은 영국 런던에서 옥새 상서와 그 둘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거, 엑섹스와의 관계, 정략 결혼, 또 돈 뿌리는 처세, 런던 탑에 감금됐다가 이제 풀려난 이야기, 학문과 정치 사이에서 늘 갈등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상론과 귀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